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성공의 8단계 제2장 중 4단계 효과적인 접촉과 초청. 꿈과 목표 설정, 열정적인 결단, 그리고 명단 작성을 끝냈다면 사업가로서 첫 발을 내디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이다. 명단 작성까지 끝내고 나면 이젠 실제 사업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 당신은 꿈을 잃은 사람에게 꿈을 되찾게 하는 도우미로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만년 빚을 안고 사는 사람들, 사업에 실패하였거나 사업이 어려움에 빠져 절망하는 사람들, 자아 실현을 위한 자신의 일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는 드림 드라이버다. 처음 필드로 나가게 되면 우선 잠재 고객을 만나고 그들에게 사업을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접촉과 초청이다. 이 일은 사업의 기초 단계인 배우는 단계를 떠나 네트워크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활동이기 때문에 사업에 임하는 올바른 태도와 기술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접촉과 초청을 위한 올바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사업이 사람 중심이겠지만 특히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휴먼 비즈니스이다. 사업 이전에 사람이 존중되고 사람이 우선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업적인 접촉과 초청을 할 때에도 단순히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휴먼 터치가 일어나야 한다. 당신은 비즈니스의 기회를 전달하는 사람이니 당당해져야 한다.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서 안절부절 못하거나 기죽을 필요 없다. 돕는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적당히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이라면 이 사업을 아예 시작하지도 않는 것이 좋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감을 갖고 호의적인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판에 박힌 듯 기계적인 태도를 조심하고 상대를 수용하는 자세로 풀어나가야 한다. 사업적인 접촉을 여는 대화가 필요하다. 올바른 마음 자세가 갖추어졌다면 말문을 열고 상대와 사업적인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느닷없이 당신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 하는 식의 저돌적인 표현은 상대를 당혹스럽게 할 뿐이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대화 기술이 필요하다. 대화를 처음 시작할 때는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네는 것이 좋다. 요즘 어떠세요? 하시는 일은 잘 되시죠? 그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전망 있는 일이에요?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죠.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지면서 상대방의 대답을 진지하게 듣는다면 상대방이 안고 있는 현재 상황과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상대방과 금방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화를 시작할 때 가족 사항이나 직업, 취미, 시대의 변화, 경제적인 문제 등을 소재로 삼아 질문을 던지면
대화를 풀어나가는 일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얘기하면서 인간적인 친밀함을 나눈 후에 비로소 자연스럽게 사업적인 초청을 시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초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멘트를 사용해보자. 지난번에 들으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던데 적당한 아이템을 하나 소개하고 싶으니 내일 우리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그 분야에 유능한 분을 초청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말을 적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궁금증을 풀어준답시고 장황하게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해버리면 초청에 실패하게 된다. 상대방은 이미 다 들었는데 뭐 하려고 가느냐는 식의 돼버릴 수 있다. 효과적인 접촉과 초청을 위한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자. 적절한 대화 기술은 원만한 대인관계에서 묻어나온다. 대화술이 아무리 좋아도 진솔한 대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사업적인 관계도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휴먼 비즈니스다. 그래서 원활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인관계를 위한 12가지 성공 포인트. 1.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라. 2.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하라. 3.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의 관심사를 파악하라. 4. 상대방을 대할 때 예의와 공손을 다하라. 5. 진솔하고 진실한 모습을 통해 신뢰를 쌓아라. 6. 신용과 호의를 얻되 절대로 적을 만들지 마라. 7.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라. 8.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라. 9. 유머 감각을 길러서 위기와 갈등을 완화시켜라. 10.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상대방을 대접하라. 11.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12. 상대를 진정으로 축복하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라. 대인관계를 위한 12가지 성공 포인트를 숙지하고 몸에 익히면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에 적극적인 자세와 자신감이 배어나오게 된다. 좋은 언어는 인격에서 나온다. 얄팍한 대화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게 된다. 훌륭한 사업가가 되길 바란다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효과적인 대화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전화로 하는 접촉, 폰 스크립트를 활용하라. 올바른 대인관계나 대화 기술에 대한 마인드를 어느 정도 구축했다면 실제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촉 방법을 알아야 한다. 접촉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화로 접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먼저 전화로 접촉할 때는 폰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폰 스크립트란 상대방과 전화로 접촉할 때
사용하는 전화 대화 예무를 적은 대본을 말한다. 그렇다고 폰 스크립트의 활용 범위가 전화 접촉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내용을 조금 수정하면 일반적으로 방문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꼭 부자연스럽게 폰 스크립트를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면 준비 없이 전화 접촉을 시도했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지도 못한 상대방의 반응에 당혹스러워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폰 스크립트가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전화로 접촉. 우선 상대방에게 가벼운 안부나 전하고 신변 잡기를 늘어놓기 위해 전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당신이 전화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중요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라. 잡다한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사업 얘기를 꺼내게 되면 목적이 다른 것에 있었군 하는 불쾌감 때문에 대화가 단절될 수 있다. 시간이 적지만 간단하게 당신에게 필요할지도 모를 정보 하나를 나누려고 전화했어요. 라며 말문을 열고 지루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간 제한을 두고 통화를 하는 것이 좋다. 전화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5가지 실패 포인트. 1. 상대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먼저 회사 이름을 말하는 것. 2. 사업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3. 상대를 설득하려거나 만남을 애걸하는 것. 4. 속이거나 강요하거나 억지로 미팅에 데려가려 하는 것. 5. 귀중한 사업 기회를 하잘것없는 사고료로 전락시키는 것. 전화로 하지 말고 미팅 장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할 것들이 있다. 회사 이름이나 구체적인 사업 설명은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미팅 장소에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지나친 강요나 설득은 값진 것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업에 대해서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오히려 상대는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폰 스크립트. 잘 알고 지내는 친척이나 친구에게는 폰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접촉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접촉하면 된다. 이번 주 토요일 밤에 특별한 계획 있어요? 우리 집에서 토요일 7시에 네트워크 비즈니스 설명회가 있는데 참석해 볼래요? 재미있는 방법으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 7시에 우리 집에 와서 들어볼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는 위와 같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 되지만 그다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 먼 친척이나 옛 친구, 동료들에겐 폰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폰 스크립트의 예. 종필. 안녕하세요, 신혜씨. 지난번에 참 고마웠어요. 다름이 아니라 길게 통화는 못하겠고요. 전화를 건 이유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흥미있는 사업을 하나 소개받았거든요. 하루에 1~2시간 투자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 신혜 씨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전화를 드리게 됐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일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만족할 만한 조건이라면 한번 들어보실 생각 없으세요? 시내,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종필, 그러세요? 잘 됐네요. 마침 사업 리더가 되어 주실 분들을 몇 분 찾고 있었는데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이미 두세 분이 모이기로 약속을 했고 신혜 씨도 참석해 주면 좋겠네요. 솔직히 신혜 씨가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될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꼭 한번 참석하셔서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셨으면 해요.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저희 집에 오실 수 있겠어요? 신혜, 가능하겠네요. 주말이면 시간적 여유도 있고 좋습니다. 종필, 좋아요. 집이 협소하지만 신혜 씨가 앉을 자리를 확보해 놓겠습니다. 꼭 오세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만나도록 하지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사업 설명은 정시에 시작하니까 10분 전까지 오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먼저 성공적인 접촉과 초청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전화로 초대하기 전에 테이프를 듣거나 비디오를 보고 당신의 열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 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상대에게 그 열기가 전달될 수 있다.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는 전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거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라. 접촉이나 초청을 하다 보면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논쟁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거절하는 경우는 크게 나누어 개인적인 요소나 시장 상황에 대한 요소, 그리고 회사에 대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이 있는 당신으로서는 거절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처음 당신의 이 사업을 접했을 때를 생각하면 거절에 대해 좌절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공적인 사업을 펼치기 위해 거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얼마나 지혜롭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당장은 거절하는 사람을 사업에 동참시킬 수 없겠지만 가까운 장래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거절을 당했을 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보라. 그리고 거절을 즐겨라. Q. 난 시간이 별로 없어. A. 그래서 자네한테 전화한 거야. 이 사업은 시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이야. 나도 결과적으로는 시간의 자유를 얻게 해주는 이 사업의 매력에 끌려 시작했어. Q.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을 줄이고 싶지 않아. A. 난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네. 매일 몇 시간씩의 투자가 남은 평생을 가족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 사업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Q. 저녁에 시간을 낼 수 없는데. A. 문제없어. 나 프로그램도 있거든. 그리고 네가 낼 수 있는 시간에 맞춰 도와줄 수 있어. Q. 회사에서 다른 일은 못하게 해. A. 회사에 대한 의무는 근무 시간에 국한된 것이고 여가 시간까지 계산해서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 Q. 집사람이 못하게 할 텐데.
A. 자네 집사람이 사업을 이해하면 오히려 더 하자고 할 거네. 이 사업으로 성공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Q. 지금 당장은 바쁜데 다음 달에 연락 한번 해주겠나? A. 사실 2주 후면 사업팀 구성이 끝나는데 네가 참여하려면 지금이 기회야. Q. 그게 신의 뜻과 맞는지 모르겠어. A. 나도 신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 사업이야말로 종교 시스템과 유사하고 재정적으로도 자네가 속한 종교 단체를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Q. 나는 잘 못할 것 같아. 성격상 맞지 않아. A. 이 비즈니스는 휴먼 비즈니스야. 자네야말로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아닌가? 오히려 성실한 자네에게 제격이라 생각하네. Q. 이 사업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못 봤어? A.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이번 목요일 저녁 나와 같이 가세. 이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소개해 줄게. Q. 무슨 사이비 종교 같다는 소문이 있던데? A. 하하하. 축구 보고 열광하는 관중 같다는 소린가? 사이비 종교는 자신의 의지는 없고 교주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집단이잖아. 이 사업을 통해 자네는 독립적인 1인 자영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은 없다고. 열정과 열광은 다르잖나? 이거 피라미드 아닌가? A. 피라미드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지만 이 사업은 언제 시작했냐는 중요하지 않네. 단지 자네가 전개한 만큼 자기의 노력만큼 수입을 얻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시작한 사람의 수입이 먼저 사람보다 역전되는 경우가 허다해. 그리고 피라미드는 불법이고 나도 피라미드 같은 것에는 관심 없어. Q. 나는 세일즈나 판매는 잘 못하는데. A. 그거 잘 됐군. 자네같이 참신한 사람에게 적격이네. 이 사업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대한 정보와 혜택을 알려주어 올바른 소비를 하도록 하는 소비 설계사와 같은 구실을 하는 매우 멋있는 사업이야. Q. 나는 다단계 마케팅에는 관심 없어. A. 나도 그런 건 싫어. 너무나 많은 다단계 회사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지. 새롭게 생기는 다단계 회사도 아마 시스템이나 제품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5년 버티기가 힘들걸. 하지만 이 회사는 역사 있는 회사야. 재정평가도 좋은 회사지. 그리고 요즘은 정치계나 경제계에서 잘못된 다단계 회사는 축출하고 건전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권장하는 등 전통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양성하고 있는 분위기라네. 접촉과 초대의 최종 목표는 그룹 리더를 찾는 것이다. 당신이 완벽하게 접촉하고 초대한다고 해서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팅에 참석하거나 모든 사람들을 후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단 작성한 사람은 10명이고 그중 6명이 미팅에 참석했는데 단지 2명만이 사인을 했다고 울상짓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실 대개 그 정도가 성공률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명단에 올려놓아야 한다. 150명 정도를 명단에 올려놓았다면 5, 60명은 미팅에 참석할 것이고 그 중에서 10여 명은 후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많이 접촉할수록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많이 초대한 만큼 사람을 후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룹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이다. 그룹 리더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인물에 집중하여 시스템대로 멘토링을 해주어서 그룹을 성장시켜 나가면 된다. 이처럼 접촉과 초대의 최종 목표는 그룹을 효과적으로 이끌 그룹 리더를 찾는데 초점을 모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